자, 일주일 동안의 주가 흐름입니다. 오라클, 어도비, 팔란티어 이 소프트웨어 인프라 쪽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인터넷 회사들, 구글, 메타, 틱톡이 미국에서 밴 당한다라는 얘기 덕분에 주가가 올랐고요. 테슬라도 주가가 이번 주에 반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기술주 쪽으로는 빠졌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특히 금요일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 그냥 시장 전반적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투자기관들이 공매도 친 것 마냥 굉장히 비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개미를 털어먹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월스파고, 골드맨삭스 그리고 시리 투자기관이 금요일에 이 비농업 고용 지표가 나오고 난 뒤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JP 모건과 골드맨삭스는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을 6월 달로 미뤘습니다. 웰스파고도 3월의 금리 인하가 점점 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모건 스탠리는 이번 일자리 보고서가 단기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를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다음 주에 인플레이션이 낮게 나온다면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형 은행들, 대형 기관들 중에서 JP 모건, 골드맨삭스, 웰스파고 그리고 시티그룹 금리 인하를 3월이 아니라 6월 달 혹은 이번 연도에 한 번만 금리 인하할 거라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는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우리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본 케이스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고 다음 조치에 대한 위험은 인상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들은 메모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작년에는 2025년에 4번 금리 인하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난 FOMC 이후로 2번으로 바뀌었고 이제 1번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기관들이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 비농업 고용 지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높게 나와서 그런데 25만이 나왔습니다. 컨센서스가 16만에 비하면 이렇게 높게 나온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단순 하나의 데이터 가지고 왜 이렇게 과하게 이 전망을 바꾸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16만이 나왔으면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였는데 이제 16만이 안 나와서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3년간 추세를 보면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 지표 가지고 왜 저렇게 호들갑 떠냐라고 다시 생각해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S&P를 보시면 5년간 평균 수익이 15%고 10년으로 봤을 때 평균 수익은 13%입니다. 그래서 13%에서 15% 정도 연간 평균 수익률이 나는 거죠. 그런데 2024년에는 어땠습니까? 연간 수익이 23%였어요. 이걸 계산해 보면 거의 50% 이상 평균보다 높게 나온 겁니다. S&P 차트인데 한눈에 봐도 이 이동평균선보다 더 높게 올라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2022년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호재가 많이 선반영이 된 상태이고 이제 악재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휴가철이 끝났습니다. 1월 11일인데 한 2주, 3주 동안 휴가철이었죠. 크리스마스, 새해 2주간의 휴가철이 끝나고 이제 월가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리포트가 작성이 많이 되고 있고 투자기관들이 목표가 등등 그런 것들이 많이 재작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또 많이 오르고 상황도 이제 호재가 다 반영이 된 상태에서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 그래서 금리가 현재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20년물 채권 금리를 보면 거의 2023년 고점 근처까지 올라왔고 5%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관들까지 비관적인 비전을 제시하면서 주가가 흔들리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개미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이 매우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될 건데 이 물가지수가 나오는 날입니다. 물가지수를 현재 보면 근원 인플레이션이 컨센서스가 3.3%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거는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헤드라인 물가지수입니다. 헤드라인 물가지수가 2.8%로 컨센이 잡혀져 있는데 이제 3개월 동안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죠. 이번에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좀 높게 컨센이 잡혀져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선 유가를 보시면 12월부터 1월까지 약 71불에서 74불 가까이 오른 상태고요. 4% 정도 올랐습니다. 천연가스도 보면 12월 초에는 3.4불 정도였는데 12월 말에는 3.6불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약 10% 정도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음식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특히 조류 독감 때문에 달걀 값이 많이 올랐는데 조류 독감이 터지고 난 뒤로부터 2불에서 6불 가까이 뛰었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오른 상황이고 이번 CPI에 접목될 거는 이제 4.2불 정도에서 5.5불 가까이 달걀 가격이 올랐습니다. 약 30% 가까이 오른 수치입니다. 지금 현지에서도 이 달걀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물량이 없어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번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2.8%로 이번에도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온다면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할 거고 만약에 예상보다 더 크게 높게 나온다면 금리 인상 얘기도 이제 슬슬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고 기술주 실적 발표는 이제 1월 말부터 시작되는데 약 3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우려가 생기고 있고 금리가 매우 높고 투자 기관들도 비관적으로 나오고 주가가 떨어지기 딱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S&P 기준으로 조정이 온다면 고점에서 10% 정도 떨어지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단순 조정이 온다면 550불까지 찍고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하락장으로 이어진다면 500불까지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고점에서 10%로 보는 기준이 550불 정도고 거기서 더 떨어진다면 이제 조정이 아니라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과 같은 양상이 다시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상황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경제 상황이 탄탄한 상태예요.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고 이제 우려가 많아서 조정이 오는 정도지 여기서 뭔가 전쟁이 난다거나 뭐 경제가 크게 안 좋아질 만한 그런 이벤트가 있지 않는 이상 하락장까지 갈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경제가 안 좋아지고 금리가 5% 이상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연준에서 나서서 그걸 도와주려고 할 겁니다. 1월 11일 현재 기준으로 주가가 하방해도 경제가 강하고 크게 악재가 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고점에서 10% 떨어져서 조정장이 오면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테슬라, 엔비디아, 아이온큐 등등 개별 종목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